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인테리어 파트에 발표를 하게 된 해안건축 1부분 김경원 선임이라고 합니다. 컨셉 단계에서 인테리어 모델링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2019년도에 직접 인테리어 컨셉 단계에서 인테리어를 실무에서 맡아서 했었고, 지금 현재 그게 완공된 상태라 여러분들께 사례도 공유하고 제가 모델링하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적었던 주제는 뭐 이렇게 뭐 실무에서 했던 것들 뭐 그냥 나열해서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루에 주어진 업무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모델링을 하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했어요. 뭐 모델링 하는 기술도 있을 거고 스케치업 기술도 있겠지만 일에 대한 요령도 좀 추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업무 시간 8시간에 최적화된 빠른 모델링 작업의 꿀팁을 원래는 처음 사실 주제였습니다. 건축 실무에서 4년간 일을 하면서 야근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 실무에서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스케치업은 누군가에게 효과적으로 공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이 누군가에게 어떤 공간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우리는 어쨌든 이거를 스케치업을 막 띄워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보통 실무에서는 샷을 찍어서 나가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그렇다면 이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즉 보여지는 공간만 모델링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거대한 건물의 실내를 전부 다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열심히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스케치업 컨셉 모델링을 했던 부분이고 이 오른쪽은 실제로 준공된 사진입니다. 이거의 한번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또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실내 공간을 효과적으로 보여지게 만든 방법은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 디자인된 공간에 어울리는 식물, 사람, 가구, 소품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 이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이 공간이 뭐 주방이면 주방 소품, 뭐 거실이면 거실 소품 뭐 이런 지금 이 대기하는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운지에 맞는 소품을 넣으면 그게 라운지의 느낌을 좀 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벤치가 뭐 특화된 디자인으로서 하나의 전략이라면 이런 벤치들도 직접 모델링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이런 뭐 이렇게 뭐 풀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 그냥 이 웨어하우스, 3D 웨어하우스를 적극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되게 빨리 이 공간의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제가 무슨 차이점이 있냐고 여쭤봤었죠. 보시면은 재질, 가구, 뭐 여기 있는 재질도 많이 달라졌고, 뭐 여기 있는 가구의 형태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뭐 풀의 위치, 식물의 위치 이런 것도 보면 벽으로 갔죠. 그다음에 이 천장에 있는 등 조명들도 이렇게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케치업 컨셉 모델링과 지어진 이 준공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변치 않은 하나는 처음에 선택했던 이 컨셉과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공간을 형성했던 분위기 그것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이번 발표 주제는 초기 컨셉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 설계 단계가 아니라 납품 단계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딱 받았을 때 처음에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처음에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공간 만들기 위한 그런 초기 단계에서 스케치업을 활용하는 방법,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빨리 녹여내고 그것들을 빨리 협의를 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막 그 고급스러운 스킬들보다 빨리 하고 요령 있는 스킬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업무에 도움될 몇 가지 루비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루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단순 반복 작업들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단축해주고, 그다음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어, 기본 기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더 빨리 효율적으로 루비를 사용하면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되게 많은 루비가 있겠지만 제가 업무에 자주 쓰는 루비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스케치업에서 다 그 다운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무료 루비들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자주 쓰는 거 위주로 별표를 좀 달아놨어요. 예, 보시면 일단 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캐드에서 이제 조인 같은 거예요. 이게 폴리라인으로 바꿔서 스케치업에서 선을 누르면 하나씩 클릭되죠. 그것들을 그냥 다 붙여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이런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루비입니다. 이 푸시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치업은 면을 형성할 때 항상 닫힌 형태의 선이 존재해야 되죠. 뭐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근데 이 루비를 사용하면 닫히지 않은 선, 그러니까 이 웰드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이 형태의 선이 있다고 하면 이걸 푸시라인으로 잡아서 올리면 이 모양만 그냥 바로 면이 되는 그런 루비입니다. 뭐 라운드 코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이 엣지에 이 라운드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UV 툴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힌 매핑의 이미지들을 좀 자유자재로 비율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이걸 선을 전부 다 따라서 원형을 그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 보통 외피 재료의 줄눈이나 창 같은 거에 프레임들을 표현할 때 이 선 하나만 있으면 이 루비를 활용해서 파이프 라인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페이스 크리에이터. 옛날에는 메이커 페이스라는 게 이게 무료였어요. 그래서 선을 가져와서 이걸 쓰면 선 안에 이 면을 다 채워주는 이 도면을 가져가면 이렇게 면을 다 채워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요거가 무료로 있기 때문에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부터는 제가 시연도 하면서 제가 작업하는 순서를 따라서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모델링 하기 전에 캐드 도면을 이제 먼저 작업을 하죠. 우리는 캐드에서 선을 그려서 그 선을 스케치업에 불러와서 처음에 기본적인 모델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모델링 하기 전에 캐드 도면을 불러온다 이건데 인테리어 모델링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캐드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한 건물이 이만한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실내는 만약에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을 다 가져와서 이만큼의 천장을 다 모델링하고 여기에 있는 천장 조명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우리는 여기 공간만 필요하면 여기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정도로 설정을 하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범위만 이제 영역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드에서 반드시 가져오실 때는 이 선들을 닫힌 폴리라인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어딘가가 끊어져 있다면 이게 면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닫혀 있는 애들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기둥 벽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그 바닥은 바닥 따로, 그다음에 기둥은 이 기둥들 따로, 그다음에 벽은 벽대로 따로, 이렇게 천장은 천장대로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가져오셔서 모델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모델링 하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단 캐드를 저렇게 이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하신 다음 캐드를 저장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캐드 파일을 이렇게 모델링용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죠. 저는 이거를 이제 폴리라인으로 가져왔고, 지금 여기 깨져 있지만 폴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빈틈이 없는 그런 선일 겁니다. 요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 그냥 말씀드렸던 이 페이스 크리에이터를 딱 실행하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바닥이 그냥 면이 다 채워지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도 페이스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그리고 요 선들이 다 닫혀만 있었다면 여기 따로따로 다 하나씩 클릭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기둥이면 기둥만 가져왔다면 좀 복잡한 것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져온 거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클릭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것들을 제가 여긴 좀 미리 모델링 해놨는데, 가져온 것들을 기둥 따로, 이렇게 기둥 따로, 그 다음에 바닥 따로,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단차가 있는 바닥이라면 그 단차 있는 바닥도 따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모델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갖고 온 그 불러온 선을 면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꿀팁들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좀 설명드릴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강의실에서 제가 찍은 영상을 보실지 아니면 집에서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이 방송을 해서 이걸 캡처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캡처하셔서 이 부분들만 좀 갖고 계셔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이걸 보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것까지 한 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공간을 이제 뭐 기둥 따로, 그 다음에 위에 천장도 만들겠죠? 천장 따로. 이렇게 해서 우선 기본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보통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테리어의 꽃은 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장은 스케치업에서 하기보다 미리 천장 디자인을 어, 캐드에서 하신 다음 그거를 선을 또 가져와서, 스케치업에서는 선을 이제 뭐 푸시로 당기거나 뭐 올리거나 해서 이제 그 공간감을 좀 디자인된 공간감을 형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제가 했던 거에서도 조금 오류가 걸리네요. 보시면 이런 것들 선을 다 우선적으로는 선을 다 캐드에서 먼저 선을 다 잡아서 천장을 가져온 다음 그 선을 가지고 그냥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좀 안으로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거는 그냥 모델링 하는 방식, 천장 어떻게 본인이 디자인했냐에 따라서 이런 천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천장의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공간을 만들고 각자 디자인했던 기둥과 천장을 캐드에서 가져오신 다음 캐드에 있는 선을 바탕으로 아까 그 페이스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하면 요 선들이 다 잡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선을 빼내고 어떤 선은 좀 더 집어넣고 하시면서 이 공간을 각자 개성에 맞춰서 일단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설명을 보시면 이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매핑을 해야겠죠. 뭐 이 매핑을 할 때 뭐 재질이나 뭐 로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매핑을 하게 되잖아요. 보시면은 뭐 처음에 재질 이게 컨셉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우드 톤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지 색깔의 우드를 넣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그 발주처 쪽이나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좀 더 어두운 좀 다크우드로 좀 해보면 안 되겠냐 했을 때, 이제 요 재질 색상 요거를 조절하셔서 그 좀 어두운 색깔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색상화라는 게 있어요. 그 이따가 여기 색상 재설정 요거를 누르시면 그 이제 색상을 좀 어둡게, 좀 밝게, 아니면 심지어 컬러까지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또 다크우드의 재질을 또 구글에서 막 찾거나 그런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스타벅스 같은 게 뭐 안에 뭐 실내에 있다고 하면 그런 로고를 또 넣게 되잖아요. 근데 로고를 그냥 넣으면 이런 식으로 막 바둑판식 배열이 되거나 아니면 이 로고 원본의 이 이미지 사이즈와 이 내가 그린 이 내가 만든 모델링한 이 배경 이 네모의 사이즈가 다를 때 이 스케치업은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바로 넣으면 재질을 바로 넣으면 인식을 못해요. 요것도 제가 한번 지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겠죠? 보세요. 이게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재질을 넣으실 때는 이 재질 추가를 해서 재질 3 그리고 여기 로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사각 그림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사과가 이제 재질에 추가가 되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게 사과 이미지가 제가 그린 이 모델링한 이 사각형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깔끔 이 한 판에 이 사과를 넣고 싶다 했을 때 보시면은 요 위치를 누르셔서 요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요 끝에 맞추시고 이렇게 너무 날라갔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사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죠.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응용하시면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기다 스타벅스 로고를 넣는다든지 그 아니면은 뭐 기타 다양한 뭐 TV 화면을 만약에 TV에다가 화면을 넣고 싶다. 그러면 무슨 인터넷에서 이제 방송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저장해서 이렇게 TV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확장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나는 베이지색의 우드를 넣었는데 다크 우드로 좀 해봐라. 아니면 예를 들어 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청색 사과로 한번 바꿔봐라. 뭐 이런 지시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어, 보시면은 뭐 이런 요걸 활용해서 이렇게 청색 사과 채색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이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과도 만들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좀 진하게 다크우드로 해봐라 하면은 요거를 좀 조절해서 명도를 좀 조절하시고 색상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컨셉 단계, 실시 단계나 이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서는 물론 실제 재질을 써야겠지만 우리 컨셉 단계에서는 이런 색깔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시면 굳이 또 재질을 찾으러 다니지 않는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을 수 있죠. 그럼 또 다음 이제 네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처음에 캐드에서 불러와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고 공간을 디자인했을 거고 그 다음에 재질도 입혔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웨어하우스를 사용해서 가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좀 제출할 뷰를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출할 뷰를 촬영하는 방법과 지정된 뷰를 보면 가구나 사람 같은 것들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들 그런 요령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뷰는 뭐 이런 식으로 요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장면 탭에서 이제 원하는 뷰를 만들고 요런 탭을 눌러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만약에 알트 하나의 뷰에서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삼각형 형태의 집 아니면 뭐 네모 형태의 집 이걸 같은 뷰에서 보여줄 때 그럴 때는 이 숨기기를 활용하고 장면 추가하는 것들을 쓰면은 요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내가 굳이 껐다 켰다 막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이 장면만 누르면 어쩔 때는 삼각형 집이 나오고 어쩔 땐 사각형 집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요것도 한번 시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앞에서 설명드리진 못했는데, 이 카메라 메모리라는 걸 쓰시면 내가 뭐, 이 스케치업 파일 1에서 저장했던 이 장면을 스케치업 파일 2에서 불러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좌표만 같으면 이때 찍었던 뷰가 그대로 다른 스케치업 파일에서 열리는 그런 이 룹이니까 이것도 작업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 저는 요거 장면 탭에서 숨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모델링과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모델링이 있다고 쳤을 때 어, 하나는 Alt 1이고 너무 작게 나왔네요. 하나는 Alt 1이면 하나는 Alt 2겠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Alt 1 그리고 하나를 겹쳐서 이거 Alt 2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Alt 2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 하면 막 복잡해지겠죠. 막 커지고. 그러면 요 글씨 하나랑 얘를 이렇게 Alt 1과 2를 구분해서 이렇게 같이 그룹을 지어 놓으신 다음 이제 장면을 찍으면, 만약에 우리가 Alt 1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Alt 2를 숨기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이게 숨기기. 그러고 얘를 장면에다가 장면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면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Alt 2에서는 Alt 1을 반대로 이걸 숨기고 여기다 장면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lt 1을 했을 때, 좀 돌아갔는데, Alt 1을 했을 때와 Alt 2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시면 내가 굳이 다른 거 하나를 지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장면에서 원하는 것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면, 제가 뷰를 찍어요. 뷰를 찍는데 이렇게 앞에 이 공간, 이 공간이 마음에 드는데 이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공간을 가리잖아요. 그럼 지우게 되면, 만약 이 사람을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 반대쪽이나 다른 뷰에서 찍을 때 계속 허전해지죠.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뷰에서 지우다 보면 다른 뷰에서 이 사람이 사라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숨기기를 하고 이렇게 장면을 찍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장면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을 숨기기 취소를 해놓고 다른 뷰에서, 다른 각도에서 어, 이제 또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물들이나 사람을 숨기기를 하고 또 장면을 찍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이 사물 때문에 공간감을 해치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제 처음부터 다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하면
캐드에서 보여주고 싶은 범위만 폴리라인으로 가져온다. 그 다음에 페이스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이거 활용하지 않으면 일일이 선을 막 하나씩 그어야 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한 번에 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건축 요소별로 뭐 기둥, 벽, 바닥, 뭐 천장 이런 그룹을 지어 기본 형태의 공간 모델링을 하고 이제 각자 디자인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내 디자인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출할 뷰를 생각하면서 보이는 부분 위주로 자꾸 디테일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공간이 다 완성되면 이제 매핑, 그다음에 강고판 등의 재질을 입히고 식물, 사람, 소품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데 이때는 웨어하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뷰를 설정할 때 공간감을 해치는 사람 및 사물은 숨기교 뷰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냥 앞에 있었던 빨리 하는 팁들을 사용해서 하시면 이게 그냥 하루 8시간 안에 그냥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컨셉 뷰를 잡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더 뛰어나고 더 나은 방법도 있겠지만 요런 정도만 숙지하시고 이게 빨라지면은 그냥 그다음부터 모델링 능력이거든요. 모델링을 점점 단축키를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들고 더 내가 사용 많이 하는 루비 같은 것들을 많이 축적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델링이 숙달이 어느 정도 되면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요령을 익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8시간 안에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스케치업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한 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표현해주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요즘에 직접 모형을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뭐 더 많은 비용도 들고. 네, 모델링이 그리고 시간도 더 절약시키고 더 빠르고 그다음에 재질 같은 걸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녁은 소중하니까 우리는 하루 8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오늘도 정시 퇴근을 해야겠죠. 내일도 정시 퇴근을 해야 되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저도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 녹음을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좀 어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제가 직접 발표한 것보다 그치만 좀 이런 꿀팁들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활용해서 한 번 더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